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소식 준비해놨고 그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무실 이전 공약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인수위가 요청한 예비비 일부를 먼저 의결하고 나머지도 이달 안에는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 당초 당선인 측에서 요구한 496억 원 중 일부 내역을 제외한 360억 원 정도가 의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예비비가 처리되더라도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바로 새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국 중고등학교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볼 수 없다는 건데요.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되는데 학생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등하교 동선과 관리 인력의 문제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수능과 검정고시를 제외한 대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게는 지난 시험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발신자에 저장된 엄마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국제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번호로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보이스피싱범들은 통상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때 010을 제외한 휴대전화 8자리만 알면 마치 그 기기로 전화를 건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와 딸 등 이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칭해 연락한 뒤 가족을 납치했다라면서 돈이나 알몸 사진을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발신자와 상관없이 수상한 전화와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만 6,13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97만 8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450만 2천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3,282만 8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도에서 10도, 한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 선으로 오르겠습니다. 연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4월 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거기서 물하고 밥이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세요? 아, 이거 곤란하네요. 저는 근데 배고프면 제가 잘 참을 수 있는데 그 갈증 나면 그 순간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도 네. 물이요라고 대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우리가 물은 한순간이라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 그럼요. 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꼭 마셔야 되는 물을 좋은 물로 잘 알고 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걱정하는 사람이 늘면서 뭘 마셔야 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물과학연구소 김영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대인들이 왜 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화두를 들고 42년째 물과학 연구를 하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네. 네. 우리가 사실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먼저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건강 잘 쏘는 사람들의 그 건강 장수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는 한번 여쭤봤더니 손발을 바삐 움직이면 된다고.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정답이 네.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제 물이 좋다는 데 있습니다. 아, 물. 네. 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네. 물이 좋지 않으면 건강 장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좋은 곳에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네네.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럼 물이 우리 인체에 어디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작용은요, 장내 미생물이고 네. 혈액 순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아니, 우선은 가지가 있어야 잎이 있고, 그쵸? 가지는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 아니에요, 뿌리? 네, 아무래도 뿌리. 뿌리겠죠. 네, 맞습니다. 네.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네. 네. 뿌리가 부실하고 병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도 뿌리가 있는데요. 그 뿌리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람 뿌리, 몸에 사람 뿌리가 몸에 있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장입니다. 예, 아무리 잘 먹어도 이게 제대로 소화가 잘 안 되면, 네. 정상 발효가 안 되면 네. 영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독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잖아요. 같은 음식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것인데요. 네. 그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야만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간혹 그 네.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것도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음식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장내 미생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요. 제가 최초로 물을 가지고 IRB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이렇게 임상을 했었는데요. 장질환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과민성 장질환 그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임상을 했었는데 차이가 확실하게 났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주변에도 과민성 장 증후군 앓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꽤 많죠.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군요. 이제 보시면 왼쪽에 그 지수가 삶에 불편을 주는 고통 지수고요. 그래프가 내려올수록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대조군하고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은 하루 대변 빈도인데요. 보통의 물을 마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배변 횟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물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배변 횟수가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내 몸에 든 물을 어떤 물로 채워주고 또 갈아주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소장님 앞에 물이 지금 잔에 그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건 물인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는 소주고요. 아, 하나는 물입니다. 오. 술 잘하세요, 두 분? 적절하게 합니다. 보다, 네.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죠. 취하죠. 왜 취할까요? 알코올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예,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있어서 취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 물 속에 어떠한 물질과 성분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네. 그 작용과 결과적인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을 잘 골라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어야지 좋은 거예요? 예, 첫째는 이제 유해 물질이 없는 그런 물이어야 되고요. 네. 예, 두 번째로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미네랄은 우리 생명의 원소가 되잖아요. 네.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게 풍부하게 들어있으면 좋고요. 예, 세 번째로는 그 물의 분자가 있습니다. 네. 그 물 분자가 작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많은 것이고요. 순환과 이렇게 배출이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물 사이즈가 작은 클러스터가 작은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아,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걸 좀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물은 다 같은 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물 중에서도 좋은 물이 있고 그 좋은 물을 마셔야만 앞서 환자들의 그 증상이 개선될 것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질 수 있다. 또 물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의 성분이 또 중요한 거였네요. 네. 예.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이 물 속에 어떠한 물질과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다르니까 좋은 물로 골라 마시는 것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물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예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연예가 소식 들고 나오신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은 특종 여신 민아입니다. 최서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애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오늘 학사모를 쓰고 나왔어요. 뭔가 똘똘해 보이죠? 아니, 졸업 입학 시즌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자, 오늘 연예 소식부터 갈까요? 키워드로 만나보죠.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과 사랑 모두 잡은 현빈, 손예진 부부 되다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한편의 영화, 한편의 시상식 같았던 현빈, 손예진 부부의 결혼식. 하객들의 명단부터 손예진 씨가 입은 드레스 그리고 답례품까지 모든 것들이 뜨거운 화제가 되면서 세기의 결혼식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답례품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가격으로 치면 거의 100만 원 상당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 하객들에게 건넨 답례품 가격도 역시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답례품 가격이 100만 원이나 되느냐? 한 하객이 SNS에 답례품 인증샷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 이 답례품의 구성은요. 향수 세트, 그리고 컵 세트, 그리고 피부 미용 기계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현빈, 손예진 부부가 각각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의 이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답례품의 가격을 합치면 총 가격대가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다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답례품이 저러면 축의금을 얼마를 내요? 그리고 결혼식 총 비용은 도대체 얼마 내는 거예요? 자, 일단 두 사람이 결혼식을 진행한 W 호텔의 에스톤하우스 이걸 결혼할게요 하면서 빌릴 때 대관비가 4천만 원. 거기다 고급 결혼식에는 다 이렇게 생화로 장식하잖아요. 꽃 장식, 실내 소품, 요감만 한 최소 2,500만 원. 거기다가 두 사람 워낙에 또 이 스타다 보니까 경호 인력이 투입이 됐어요. 이 경호 비용이 또 최소 1,000만 원. 그리고 식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값이 28만 원인데 이게 200명이 갔으니까 곱하기 해보면 요것도 한 또 최소 5,600만 원. 이거 다 합해보면 1억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결혼식 럭셔리해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다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결혼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세계 커플이 결혼을 한 만큼 부케를 누가 받았냐 이것도 굉장한 화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의 이 결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사회는 누구냐, 축가는 누구냐, 그리고 부케는 누가 받냐라는 것이 기사로 나오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 부케의 주인공이 결혼식 당일까지도 끝까지 비밀에 붙여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모두를 놀라게 한 이 부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배우 공효진 씨였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케라는 게 다음에 그러니까 조만간 결혼을 할 사람 아니면 그 해 안에는 결혼을 할 사람 목이 메이네요. 결혼을 할 사람을 대부분 이제 선정을 해서 주게 되잖아요.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예진 씨는 결혼식 전부터
공효진 씨를 부캐를 받을 주인공으로 점찍었다고 하고요. 공효진 씨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그럼 공효진 씨도 올해 안에 가는 모양이죠?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결혼식 6개월 안에 잡혀 있는 사람만 부케 받는다. 네. 요즘 꼭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 이 두 사람 손예진, 현빈 부부의 결혼식 전해질 때 뭐라고 부케를 공효진 씨가 받았다고 하면서 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부케 받을 때 뭐 열애 소식 알릴 각오하고 받았다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열애 소식이 확인이 됐죠. 세상에 근데 그 대상이 10살 연하의 가수. 잘생기고 착한 케빈 오씨였어요. 모두가 지금 부러워할 최 기자가 목이 멜 만한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공효진 씨 소속사도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 아주 좋은 감정으로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수 치고 싶은 연애 소식이네요. 네. 네, 제가 목이 메인 이유가 있었는데 케빈 오 씨의 팬이었습니다. 수줍은 팬이었는데 사실 이 열애 소식을 듣고 저 역시 깜짝 놀랐고요. 공효진 씨의 10살 연하 남자친구 케빈 오 역시 자신의 팬클럽을 통해서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열애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쁜 연애를 이어간다. 공효진 아주 멋진 여자다라는 이 표현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결혼하나요, 혹시? 기대가 되는데요. 공효진 씨 좋은 소식 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김준호, 김지민 개그계 신커플 탄생 결혼까지입니다. 현빈 씨, 손예진 씨 결혼 소식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효진 씨의 결혼설 등 봄과 함께 정말 핑크빛 소식들이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그계 선후배 커플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개그맨 김준호 씨와 개그맨 김지민 씨가 9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열애 중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얘기처럼 개그맨 선후배이고 지금 소속사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언제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거죠? 소속사 사장과 소속사 개그맨의 사이죠. 두 사람의 연의 어떤 시작 시점이 최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김지민 씨 혼자 크리스마스 보내게 할 일이냐 해서 그 크리스마스 전에 소개팅을 추진하는 분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저의 지인이 그 소개팅 남자였어요. 그래서 김지민 씨랑 소개팅한다고 들떠 있었는데 깨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혹시 이미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소개팅에 김지민 씨가 응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적어도 지난 연말보다는 앞이다 이런 개인적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두 사람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느냐. 김지민 씨가 굉장히 사람 위로를 잘하나 봐요. 김준호 씨가 힘들 때 김지민 씨의 위로가 아주 큰 힘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소속사 선후배에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네요. 네, 이미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는데요. 김준호 씨가 그 개그맨 지망생 시절부터 그러니까 김지민 씨가 준비를 할 때부터 굉장히 잘 챙겨줬다면서요? 맞습니다. 김준호 씨가 사실 연예계에서 후배 잘 챙기는 선배로 굉장히 유명해요. 인성이 좋다라는 것을 후배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선배인데요. 그것에는 이 선배 김준호 씨가 후배들한테 정말 밥을 많이 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메뉴가 산채 비빔밥입니다. 당시 이 김준호 씨네 회사 연습생이었던 김지민 씨를 보자 갑자기 오늘 산채 비빔밥 아니라 53,000원짜리 소고기가 사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네,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호의는 돼지고기까지고 이 이유 없는 소고기 결제는 없습니다.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은 무언가 부탁할 게 있던가 큰 고마움이 있던가 좋아하던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지민 씨에게 소고기를 사주고 싶은데 뭔가 지켜보는 눈도 많고 후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쟤를 소고기를 사주려면 얘들이 다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소고기를 한 10몇 명을 데리고 가서 결제를 하고 먹였다고 합니다. 예, 소고기부터 이제 시작된 거군요. 근데 이 묘한 기류가 흐르는 그런 그 순간들이 포착되고 이랬다면서요? 그럼요. 누리꾼 수사대는 다 찾아냅니다. 올해 초에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김준호 씨 집에 갔는데 어떤 향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향초가 김지민 씨가 만든 건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겁니다. 댕댕아 평생을 함께하자 나의 반쪽. 야, 요 문구 결국은 요것이 두 사람이 이미 사귀고 있었다는 하트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
뭐 추론 정도가 아니라고 이 정도 좀 사실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지민 씨가 김준호 씨를 따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데뷔 후에 아주 혹독한 무명 시절을 겪었었던 김지민 씨 어느 날 3천만 원을 제안하면서 섹시 화보를 한번 찍어보겠냐라는 오. 제의가 들어왔다고 어머, 해요. 네. 그런데 이 섹시 화보가 당시에 연예인들을 이 대상으로 해서 비키니를 입고 이제 포즈를 취하는 정도의 이제 노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내가 무리다라고 해서 화보를 거절했는데 하루아침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내 역할이 다른 개그우먼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공백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김준호 씨가 모교 체육대회 행사의 보조 MC로 김지민 씨와 박나래 씨를 추천해서 김준호 씨를 필두로 양 옆에 박나래, 김지민을 데리고 행사에 갔다고 합니다. 행사를 다 끝내고 나서 김준호 씨가 이 두 사람한테 50만 원씩 그래 고생했다 이렇게 챙겨줬는데 대부분은 전체 행사비에서 일정 부분을 이 후배들한테 떼주잖아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행사비가 1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김준호 씨는 정말 그냥 후배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받지 않고 그냥 다 나눠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김지민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김준호 씨를 따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개그맨 동료에서 부부로 발전한 그런 커플들이 꽤 되죠. 많죠. 그렇죠. 네. 최양락, 팽현숙 부부, 또 이봉원, 박미선 부부, 또 있죠. 김지혜, 박준영 부부. 뭐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많은데 사실 이 개그맨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도 내가 개그맨 1호 이혼 커플이 될까봐 그걸 피하려고 우리는 계속 산다.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감히 추정해 보건데 저는 이 두 분도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 김준호 씨 나이가요. 1975년생. 48이에요. 거기다가 김지민 씨 나이가 1984년생 39. 뭐 나이 차이도 9살로 많지만 두 분 다 적잖은 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결혼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준호 씨 역시 다수의 방송에서 외로운 돌싱남 이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재혼은 하고 싶다. 난 재혼할 거다라는 이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바 있는데요. 김지민 씨도 사실 결혼해야죠. 결혼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도 비슷하기 때문에 두 사람 만약에 인연과 또 타이밍이 맞다면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좀 그냥 응원해보고 바라봅니다. 네, 연예인 커플이 탄생하면 꼭들 그래요. 누가 더 아깝다. 왜 만나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이 두 사람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핑크빛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현 씨의 의상이나 컨셉을 좀 보니까 네. 뭔가 연예계에서 똑똑한 외색 남녀 뭐 이런 특집이 아닐까. 뭐 박사 연예인.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아, 예인 씨를 보면 항상 조금 아쉬워요. 거의 다 맞췄는데 조금 한 반 정도를 맞췄습니다. 반만, 네. 오늘은요 본인보다는 뇌색 남녀를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 주민의 주제입니다. 자, 연예계 사자 남편, 사자 부인 특집입니다. 기자님도 뭐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2019년 결혼 당시에 의사계 김태희로 불리던 민혜연 씨와 결혼을 해서 화제를 모은 배우 주진모 씨가 생각이 나는데요. 민혜연 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행복한 아침에 또 출연을 하기도 예. 했었죠. 네, 네. 주진모 씨보다 10살 어린 이 아내분의 스펙이 정말 화려해서 더욱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S대학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현재는 청담동에 있는 병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요. 뛰어난 언변과 미모로 각종 건강방송 패널로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말로 그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진모 씨가 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주진모 씨가 이상형으로 얘기한 그런 여성상하고 100% 일치한다면서요? 네, 오늘 주제가 사자 남편, 사자 부인, 뭐 의사, 검사, 판사, 뭔가 전문가인데 주진모 씨 이상형 들어보세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내가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여자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고 날 잘 챙겨주는, 잘 배려해주는 여자면 좋겠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키는 크고 다리는 예뻤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타났네요.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런 사람을 딱 만났네요. 근데 주진모 씨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형과 100% 일치하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시작이 좀 궁금해요. 시작이 두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지인 누구냐면 바로 요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진행했던 그 김현욱 씨가 두 사람의 오작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 김현욱 아나운서 참 발이 넓기로 유명합니다. 두 사람은 어떤 계기로 소개해 줬을까요? 이제 김현욱 씨가 오랫동안 주진모 씨랑 친하고 아무래도 두 분 술 같이 잘 드셔서 친한 것 같은데, 우리 주진모 이렇게 잘생겼는데 계속 오랫동안 너무 솔로다. 내가 이 솔로 탈출 시켜줘야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들 때 바로 또 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여자 의사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민혜연 씨였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 다리를 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1대1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려고 나 내 부인하고 식사하는데 이렇게 지인 2명 초청한 거 그냥 와서 부담 없이 밥 먹어. 요래 가지고 4명이 식사를 했고요. 그 덕분에 주진모 씨가 형 덕분에 제가 행복한 새해를 맞아요. 요 말이 뭐겠어요. 새해는 나 민혜연 씨랑 결혼해요. 요런 뜻이었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김현욱 씨가 아주 그냥 소개팅 시켜준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자리를 마련했다 싶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 결혼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부부는 닮으면 잘 산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자칭 천생연분 소개자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김현우 씨가 저한테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준 부분인데요. 일단 처음 만남부터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잘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또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빨리 확신을 갖고 결혼을 추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지난 2019년 6월 마침내 부부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김현욱 아나운서가 저한테도 어떤 가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소개팅 한번 해보겠냐 하셨었어요. 그래요? 제가 그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음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지금 나서셔야 되는 건 이재임 씨 아닌가요, 그럼? 아니 저 김현욱 아나운서 조만간 이렇게 선보는 뭐 그런 회사 하나 차릴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계 사자 남편, 사자 부인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 나왔는데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바로 알겠네요. 조효경 씨 네. 약간 미소를 띠시는데. 아니 저도 알겠어요. 그래요? 네. 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00년대 사자 아내와 결혼한 첫 번째 개그맨이고요. 1990년대 후반에 정말 인기가 가장 많았던 개그맨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재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생각하시는 그분들 맞나요? 맞네요. 하회탈 아닙니까? 네, 하회탈. 이분이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잘 드러나지 않지만 네. 눈웃음이 있고 그리고 이 보조개 쏙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하회탈을 떠올리고 있고요. 또 이분의 유행어 있잖아요. 유행어. 빠라빠라. 아는 것 같으니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남희석 씨. 네. 이게 진짜 이 개그맨들 보면은 용기 있는 남자가 미녀를 얻는다가 아니고 재치 있는 남자가 미녀를 얻는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맞아요. 예전에 이 개그맨 출신 분들이 개그맨인 분들이 이 스튜디오스 분들하고 많이 뭐 결혼하고 막 미인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또 이것도 사실이죠. 근데 용기는 기본이고 재치가 덤인 것 같아요. 이 남희석 씨가 사실 남희석 씨도 용기를 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는데 때는 1999년으로 올라가요. 남희석 씨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인기 MC였고 또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못 말리는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을 한 카페에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카페에서 한 여성분이 다가와서 어머 저 팬인데요. 저 사인도 해주시고 저 사진도 한 장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요랬는데 어머 남희석 씨는 지금 사진 촬영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성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와,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렇죠? 팬과 스타일 그쵸. 만남인데 전화번호를 누군가 물어봤을 거잖아요. 누가 물어봤나요? 당연히 남희석 씨인데 이건 물어본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 촬영장에 스태프도 있고 막 이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남의 눈 의식하느라고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촬영 다 끝나고 수소문해서 그 번호를 알아내서 남희석 씨가 연락을 한 거죠. 정말 용기에 뭐 노력에 열정이 보태져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데, 자, 그렇게 만나게 된 이 여성분, 세상에 S대 치대를 졸업한 재원이었던 거예요. 미모인데 거기다 이렇게 아주 흔히 말하는 스펙까지 대단했죠. 자, 그 또 이 말을 얼마나 재치 있게 잘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 결국 2000년 8월에 결혼에 꼴이 나게 돼서 부부가 됩니다. 아니 그나저나 남희석 씨는 예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늙어? 살아요. 맞아요. 남희석 씨는요, 연예계에서 냉동 스타로 불리는 정말 왜 이렇게 나이는 나만 먹고 저분은 안 먹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연예인 중 한 명인데요. 특히 이 아내와의 첫 만남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함께 보시죠. 이 사실 지금 사진이에요. 얼굴이랑 똑같잖아요. 어제라고 해도 뭐 믿을 것 같은 네. 얼굴인데. 사실 이 사진은요, 지난 그 2020년에 남희석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99년도에 12월 15일 스타와 팬으로 만난 지 1분도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희석 씨 표정을 잘 봐주세요. 약간은 어색한데, 그렇죠. 아내분한테 제가 생각할 때 딱 반해서 뭔가, 좀 뭔가 어색 이런 모습이 아닐까, 굉장히 쑥스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분은 이 좋아하던 스타를 만나서 그런지 환한 미소를 또 짓고 있네요. 그리고 20년 전 찍었던 사진을 똑같이 재현을 해서 화제를 또 다시 모았는데요. 함께 한번 보실까요? 뭐 같은 날 찍은 똑같죠? 사진이라고. 네. 아니 근데 정말 일부러 맞추신 건가? 옷이랑 뭐 목도리도 똑같은 좀 것 신경 같은데요? 썼겠죠. 네, 비슷한데요, 정말. 근데 제가 저걸 알아요. 그러니까 남희석 씨도 20년 전의 얼굴은 약간 건늙은 얼굴이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좀 건늙어 보여서 지금 뭐 그렇게 늙은 것 같지는 않다. 저 비슷한 면이 있네. 오히려 세월을 맞춰가네요. 아니 근데 남희석 씨가 이 아내분께 반한 포인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딱 첫눈에 그 이미지, 얼굴 보고 반한 것도 있는데 아내의 검소함에 반했다고 해요. 예전에 남희석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밝힌 공개한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아내분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그 신발을 봤더니 뒤축이 달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달아있는 그 신발을 보니까 왠지 너무 좀 좋더래요. 그 검소함이, 그 심하게 다른 뒤축이. 그래서 그 검소함에 반해서 또 한 번, 두 번 반한 거죠. 근데 그 검소함에 반했다고는 하는데 남희석 씨는 또 그 검소함 때문에, 아내의 검소함 때문에 울컥한 적도 있다면서요. 네, 가슴이 짠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남희석 씨 아내분의 어떤 뭐랄까 그 검소함이 정말 실용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 머리카락은 그냥 털이다. 옷은 천이다. 무슨 얘기냐? 아니, 이 털 따위 뭘 그렇게 가꾸고 꾸미고 돈 쓰냐 이거죠. 1년에 한 3번 미용실 갈까 말까? 근데 그 3번도 본인 집은 서울인데 경기도 용인시까지 간대요. 왜? 더 저렴해서 싼 값에 머리 하려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 옷은 천이라고 했잖아요. 남희석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아내의 옷장을 공개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만 가득하더래요. 그거를 짐을 이제 싸면서 남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 10,000원짜리다. 너무 이걸 싸는데, 그러니까 뭐 이사 가려고 싸든 뭘 싸든 싸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검소함이 좋기도 했지만 너무 돈을 안 쓰는 이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남희석 씨 아내분은 남희석 씨에게 정말 복덩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남희석 씨가요, 진짜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복덩이다라는 말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맞다. 나도 복덩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내가 평소에 근검절약을 하는데 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요. 같이 7렐레, 8렐레 살았으면 못 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다른 아내 자랑이죠. 참고로 저희 아내도 어제 미장원 다녀왔거든요. 근데 한 10,000원어치 깎은 것 같은데 결제 금액이 맞아. 미용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싸울 일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싸움을 하게 되면 그 방법이 독특하다면서요?
독특해도 독특해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면 이메일로 싸운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 아내분이 평상시에 원래 화도 잘 안 내는데 화를 내도 조곤조곤 요렇게 낸다 그래요. 근데 그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2년, 3년 참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럴 때 화를 내는 방법이 이메일을 쓰는 거라네요. 아, 치과 의사인 남희석 씨 아내분이 화가 나면 이메일을 쓴다. 저는 그렇게 다퉈본 적은 없는데. 이메일 받으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리가 돼 있는 네네. 거잖아요, 텍스트로. 네. 남희석 씨에 따르면요, 일례로 받은 이 이메일 제목이 저예요. 였대요. 제목이 일단 열기 전부터 무섭다. 저예요. 저예요. 내용이 저예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무섭기도 한데 남희석 씨 역시 이메일을 받으면 정말 무섭다. 손끝에 피가 몰리는 기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줄에는요 이렇게 썼다고 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어머. 굉장히 짧고 굵고 굉장히 확 와닿는 이야기잖아요. 남희석 씨가 이 실수한 항목을 이 밑에로는 조목조목 이렇게 아주 감정을 빼고 이렇게 딱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번뜩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최후 통첩을 받은 그런 느낌인데 이메일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메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남희석 씨가 일단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후배들을 잘 챙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챙기냐면 캐릭터도 잡아줘. 기자들을 만나면 자기보다 후배들 좀 밀어달라고 얘기해줘. 저희 행복한 아침을 보고 저한테 모니터링을 또 해줄 정도로 그때 이랬고 이때 저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정이 많아요. 정이 많으니까 술자리에서 후배들한테 계산을 또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남희석 씨가 꼽은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이메일 내용이요. 남자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이 정도 지출을 해야 하나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 배워가네요. 이메일을 보내자. 그리고 또 남희석 씨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요. 남희석 씨 없이 친구분들과 시댁을 놀러 간다고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들 며느리들 다 시댁 가기 좀 꺼려하는 거 아닌가? 근데 세상에 이 남희석 씨 아내분은 시댁 가는 기분을 MT 가는 기분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다 데리고 이게 MT를 가요. 놀라워요. 친구들 세상에. 데리고. 근데 얼마나 이 시댁과 가까이 지내는지 알 수 있는데 친구분들도요. 남희석 씨 아버님에게 아버지 이런대요. 그렇다는 건 아내분도 역시 아버지 하는 거죠. 그렇죠. 대단한데요. 야, 며느리가 시댁을 자주 가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거기에 친구들까지 데려가는 건 정말 더더욱 흔치 않은데. 그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시아버지가 남희석 씨 아내분을 예뻐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정말 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이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시댁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커다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해서 주십니다. 누가?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요, 굉장한 요리 고수인데요. 중국집 운영을 25년 동안이나 하셨을 정도로 굉장히 또 손맛도 좋고 이 웍질이라고 하죠. 이 불맛도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전국의 며느리들이 바라는 그리고 며느리들이 바라는 꿈의 10월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남희석 씨 얘기 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자, 다음 스타 눈코입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나왔는데요. 조금 알아볼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저는 한데요. 보자마자 세븐씨인가 했는데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눈이 세븐씨 좀 비슷하고요. 인상이 있죠. 약간 박정민 씨인가 배우 네. 박정민 씨인가 했는데 또 결혼 안 했고. 네, 박정민 좀 씨도. 힌트를 드리면요. 사자 아내를 둔 이 스타분. 랜선 이모와 삼촌을 대거 양성한 귀염둥이 아들을 둔 분입니다. 귀염둥이 아들. 귀염둥이 아들이 TV에 나온 거예요. 랜선 이모와 삼촌을 뒀으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랜선 이모와 삼촌들을 돕고 랜선 이모와 삼촌들의 마음을 정말 그야말로 쏙 훔쳐간 그런 아이인데 아이가 한 명이 아닙니다. 셋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이겁니다. 세 명. 힌트. 한세. 대한민국 이 박수 쳐야죠. 네. 아, 얘네 이름이. 맞아. 연세 이분 그렇죠. 왕 역할을 주로 한 사극에서 왕 역할을 한 그분입니다. 바로 알겠네요. 정답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배우 송일국 씨. 송혜우 씨.
맞습니다. 맞죠. 아, 생겼다. 송일국 씨 하면 사차 아내를 만나서 결혼 잘한 스타 반열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내가 사차라고 했는데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좀 네, 궁금해요. 아내분의 직업은 판사입니다. S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이 박사과정 중에 30대, 그러니까 사실 판사 임용으로는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언어에도 엄청난 그 능력이 있어서요. 한국어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무려 5개 국어가 가능한 엄청난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송일국 씨 부부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처음에? 네, 송일국 씨가요,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몽을 촬영할 당시에 드라마 현장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에 좀 기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한 연예부 기자한테 보험팅을 해서 지금의 판사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보험팅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성사 될 때까지 계속 시켜주는 게 보험팅을. 네. 그런 게 이제 보험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는 우리 두 MC가 저한테 보험팅 안 시켜주나 이런 사심을 또 슬쩍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렇게 친한 기자의 이 보험팅으로 성사된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이 소개팅이 이 첫날이 광복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송일국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에도 광복이 찾아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소개팅의 당일을 크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후 3시에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요. 3시, 제가 소개팅 매니아로서 생각을 해보면 밥을 먹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차만 마시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자정이 될 때까지 3시부터 거의 자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다를 떨고 헤어질 정도로 첫날 만났을 때부터 대화가 너무너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일국 씨가 문득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어떤 확신이 확 들은 것 같은데 아내분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은데요? 네, 송일국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배려도 넘치고 아주 매력 덩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또 반한 포인트가 있는데 올바른 가정교육. 요거에 또 반했대요. 이게 얼굴, 성격, 뭐 성향, 직업 뭐 이런 게 아니고 올바른 가정교육.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이 아내를 보니까 이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구나. 그게 좋았는데 또 실제로 확인도 했대요.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예비, 처가댁에 처가에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왜 할머니가 집에 살고 계시면 노모를 이 중년의 부부가 모시고 있으면 보통 이 중년의 부부가 안방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안방을 쓰시고 엄마, 아빠가 건넌방을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여자친구가 집에 귀가하더니 할머니 방에 안방에 제일 먼저 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구나. 네. 송일국 씨가 생각하면서 너무 반했고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죠. 네. 이 부부 방송에서 보니까 서로 존댓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한 달을 못 네, 갑니다. 그렇죠.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네, 이 송일국 씨가 아내분한테 존댓말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대화를 할 때 내 말발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더라도 송일국 씨가 먼저 나는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딱 단념을 한다고 해요. 왜냐? 99%가 내가 옳아도 1%의 여지 때문에 아내한테 무조건 이 말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판사 아내의 위험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려준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시어머니 김을동 씨도 이 며느리 사랑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남다르시죠. 인터뷰 때도 며느리 얘기를 하세요.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더니 일이 술술 풀린다. 복덩이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 며느리 성격에 대해서도 시원시원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 이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면서 수수하다. 이렇게 칭찬을 자랑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송일국 씨가 착하고 아주 좋은데 조금 이렇게 말수가 없고 좀 답답한 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시원시원한 며느리가 들어왔더니 아들도 좀 성격이 바뀐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어느덧 이렇게 잘 살아서 대한민국 만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네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송일국 씨 이야기까지 만나봤고요.
하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분이 나오셨죠. 네. 잘 모르겠는데 이번엔 좀 이거 잘 어렵죠?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오늘. 이분은 이제 사자 남편을 둔 여배우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롱런하고 있는 여배우 중에 한 분이죠. 그 생각해보면 네. 사자 남편을 둔 여배우들은 좀 많거든요.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판사와 결혼한 분이 윤유선 씨랑 또 박진희 씨 있고 그쵸. 검사랑 결혼한 설수연 씨도 있고요. 분위기로 봐서는 법조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좀 법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바꿔서 네.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문과 나오면 이과 나오고 언가가 나와야죠. 네, 이분 맞네요. 같은 경우에는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고요. 의사 남편을 둔 분입니다. 자, 얼굴 한번 쫙 봐주시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네. 그 명대사 중에 뭐 아갈머리 확 찢어버린다 이거 있지 않았어요? 야, 무시무시했던 말. 찰떡같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그 대사를 친 그분이 맞는지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인 배우 씨가 염정아 씨. 이것이 맞습니다. 맞죠? 네. 스카이캐슬에서 그 극중 남편 그 캐릭터하고 실제 남편 캐릭터가 일치한다 이래가지고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극 중에서 염정아 씨 남편 역할 김준호 씨였는데 정준호 씨. 정준호 씨였는데 의사 역할이었고요. 그래서 염정아 씨의 마음을 뺏은 지금 현재 남편도 네. 의사, 정형외과 의사라는 거죠. 네, 염정아 씨 남편은요, S대학교 대학원 박사 출신의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병원 원장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 속 상대 배우 정준호 씨와 쏙 닮은 외모로 화제를 진짜 모으기도 했는데요. 비슷한가요? 네. 네, 날렵한 얼굴형의 위로 올린 머리, 그리고 뿔테 안경을 착용한 모습까지 그야말로 싱크로의 100%를 자랑을 그러니까요. 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염정아 씨 부부의 첫 만남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2005년에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날 남편이 수술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1시간이나 늦었는데 어머 웬일인지 염정아 씨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즐겁더래요. 근데 보통 첫인상은 3초면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개팅 날 늦는 남자는 또 정말 별로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아유 뭐 기분 좋게 기다리기도 했지만 딱 들어오는 얼굴 보고 마음이 다 눈 녹듯 녹았기 때문에 되짚어보니 어머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오는데 세상에 피부도 뽀얗고 뭔가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외모는 쏙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염정아 씨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적인 어떤 남편에 대한 조건이 한 100가지가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외모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조건 굉장히 생각했던 것과 흡수하고요. 외모 앞서 보셨죠? 외모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고 굉장히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첫인상을 기억하는 모양이네요. 네, 보통 소개팅을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이블을 마주 두고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특이했습니다. 나란히 옆에 앉아서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실 이렇게 빤히 보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염정아 씨는 사실 대화를 하면서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개팅남의 얼굴을 이렇게 살짝 잘 봤대요. 그런데 이 남편분 수줍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슬쩍 염정아 씨의 얼굴을 다 본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좀 새롭고 좀 신선했었다, 귀여웠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또 심지어 첫 만남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3차까지 갔다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차만 마시고 헤어집니다. 3차까지면 이거는 그냥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로가 어느 정도 마음도 통해야 되지만 대화도 잘 통해야 가능하잖아요. 두 사람은 소개팅 첫 장소에서 만난 이후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무려 3차까지 술자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비화가 또 하나 있는 게 술자리에서 업혀나간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하면 어떻게 나갈 맞아요. 정도 그렇죠, 돼요. 3차니까. 네, 이렇게 엎혀 나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남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염정아 씨의 남편분이요,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해요. 그런데 염정아 씨가 굉장히 쿨하게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야. 응수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후에 마음이 좀 편해진 남편분이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다시금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염정아 씨 남편분은 염정아 씨 어떤 면에 반했답니까? 뭐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술도 잘 마시고 다 마음에 들었겠지만 검소함이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여자 배우랑 사겨? 뭔가 화려하고 사치할 것 같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연예인 같지 않은 그런 검소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열애 끝에 2006년 12월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염정아 씨 남편분은요, 염정아 씨 미스 코리아 시절 때부터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염정아 씨가 출전한 미스 코리아 대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염정아 씨를 콕 찍으면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꼭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네. 염정아 씨는 또 육아에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쓴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염정아 씨가 좀 쉰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육아하느라고 육아에 전념하느라고 그랬던 건데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자 아니고 차동녀, 차가운 동탄의 여자다. 뭐냐면 본인도 다른 엄마랑 똑같다는 거죠. 아침에 억지로 한술이라도 더 먹이려고 떠먹여서 유치원 보내고 조금 숨 돌리면서 마트도 가고 운동도 갔다가 어느새 또 애들 막 유치원 학교에서 올 시간이네. 그러면 또 시간 맞춰서 아이들 픽업해가지고 학원 데려다 주고 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업은 배우지만 일상은 그냥 여느 엄마와 똑같은 그런 모습.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염정아 씨의 배우 생활, 생명력을 더 길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촬영 후에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딱 배우 염정아를 탁 차단하고 그리고 주부 염정아로 탁 들어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바깥, 그러니까 내가 연기했었던 이 캐릭터를 다 그냥 묻어두고 현장에 두고 집에 가면 난 엄마다, 나는 아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라는 건데요. 내가 가정을 이룬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 힘들어서 못 살아요 라면서 집에서는 배우 염정아를 차단하는 훈련이 전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면서 이 가족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염정아 씨에게 이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염정아 씨가 다크 초콜릿에 비유했어요. 달지만 달콤하지만 한편 쓰다. 쓴 건 뭐냐면 약간 염정아 씨가 되게 귀엽거든요. 이렇게 촐랑대는 모습 보면 주의를 준대요. 근데 그거에 반발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염정아 씨가 진짜 만나보면 배려가 넘치거든요. 가정에서도 배려가 넘치는 것 같네요. 네, 염정아 씨 뭐 드라마 오랜만에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카이캐슬 이후에 이제 3년 만에 주말극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제목이 클리닝업이에요. 증권사 미화원들이 우연히 내부 거래 정보를 듣고 주식 전쟁에 뛰어드는 역할인데요. 염정아 씨가 이 주식 전쟁에 뛰어드는 미화원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염정아 씨 얘기까지 들었고요. 다음 스타는요? 자, 네 번째 스타입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스타분 나왔고요. 이분은 저는 딱 알 것 같아요. 정말요? 쌍꺼풀이 없는 미녀. 저는 딱 몰라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의 남편분은요. 법조인입니다. 지금 이분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배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데뷔는 슈퍼모델로 했었고요. 그 당시 조가 거의 죽음의 조였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슈퍼모델이 되었습니다. 슈퍼모델 출신 배우 하면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한예슬 씨, 공현주 씨, 소희연 씨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죽음의 조였어요. 죽음의 조였고요. 이분이 받은 상이 그때 2001년도였는데요. 도도 메이크업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사실 근데 도도 쪽보다는 조금 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로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최정화 기자가 알 것 같다고 하니까. 최정 기자 한번 정답 한번 맞춰볼까요? 네, 한지혜 씨. 한지혜 씨.
맞습니다. 그런 예. 닮았죠. 아, 한지혜 씨. 저는 한지혜 씨 굉장히 일찍 결혼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결혼할 때 나이가 배우로서도 좀 이른 나이였어요. 그렇죠. 27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지혜 씨가 2010년 27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한지혜 씨는요. 놓치기 싫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한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배우로서의 삶은 좀 불안하지 않았냐라는 MC의 질문에 불안했다. 하지만 나만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주변을 감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한지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사자 배우자의 직업 어떤 분입니까? 이분 한지혜 씨보다 6살 많은 연상이고요. 네. 검사입니다. 이분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게 대학을 졸업하고 1년 6개월 만에 사법시험이 1차, 2차, 3차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싹 패스했습니다. 대단하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네. 사자 남편이네요. 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실지도 궁금한데 친언니가 사랑의 큐피트였어 이번에는. 네, 그 한지혜 씨 형제가 2녀 1남, 딸 아들인데 한지혜 씨가 가운데 둘째예요. 근데 친언니가 소개를 해서 만났고 어느덧 결혼 13년 차에 이르렀네요. 근데 한지혜 씨가 결혼할 당시에 뭐 남편의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한지혜 씨도 사실 굉장히 당시에 기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친언니가 내 동생 남편 구해주는데 얼마나 꼼꼼히 따졌겠습니까? 세상에 프로필을 줬대요. 너 이 사람 만나볼래? 근데 그 프로필을 본 한지혜 씨, 어머나 3가지가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래요. 그 3가지가 뭘까요? 뭘까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마음에 들만한 건데 첫 번째 사실 한지혜 씨가 굉장히 좀 그 종교 신실한 기독인인데 이 남편분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래요. 요게 첫 번째 마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 봤더니 아까 말했던 어머나 사법시험을 1, 2, 3차를 한 번에 패스했네. 와. 마음에 들고 세 번째 어머 봤더니요 집이 평창동에 있더라고요. 너무 솔직하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솔직하네요. 근데 두 사람이 뭐 조건 떠나서 대화가 일단 굉장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네, 한지혜 씨가요, 남편과 만나기 전에 전화 통화만 1시간 반을 했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통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만난 건데,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면 처음 만났을 때도 대화가 술술술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쑥스러워서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공기가 어색했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색했냐, 보다 못한 종업원이 이 테이블로 와서 조심스럽게 저기 그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두 사람이 귀까지 빨개져서 굉장히 쑥스러워했었다고 해요. 근데 한지혜 씨 결혼 과정이 또 데뷔작 내용하고 비슷하다면서요? 왜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라고 하고 네. 배우는 이 작품 제목 따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한지혜 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4년이죠. 드라마 낭낭18세에서 극중 한지혜 씨가 검사 남편과 티격태격 사랑 이야기를 펼치는 여고생으로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현실에서도요 검사 아내가 됐고 심지어 이 극중 검사 남편의 이름도 똑같아서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드라마가 현실이 됐다. 이거는 예언 드라마 아니었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을 발표했을 당시에 한지혜 씨 부부의 신혼집이 또 굉장히 화제였어요.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검사 남편과 함께 시카고에다가 신혼집을 마련을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 시카고의 멋진 야경이 보이는 럭셔리 하우스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한 달 월세가 7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해요. 근데 매매 기준으로는 이 집의 가격이 한 4, 50억 정도는 되는 그 고가의 집이었는데 그렇게 9개월 동안 한지혜 씨가 시카고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이 연예계 생활과 잠시 떨어져서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이 뭐 연수나 뭐 이런 걸로 갔었던 그렇죠. 모양이고 네. 내조차 같이 갔었던 네. 거고 그러면 아내가 배우면 그 남편은 또 아내를 어떻게 외주해 줄까요? 자, 요거 들어보시면 정말 부러움이 뚝뚝 떨어지실 텐데요. 이 한지혜 씨가 이제 스케줄 시작하면 촬영 시작하면 유일하게 촬영 없는
토요일 하루가 쉬는 날이라고요. 이날은 나 건드리지만 나 늦잠 자는 날이야 하는데 요때 당시에 남편이 자전거가 취미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 자게 두고 혼자 자전거 타러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늦지막히 일어난 아내와 이 음식을 사온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다 그래요. 이게 뭐 평범하다고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토요일인데 남편 꼭 주말에 일찍 일어나서 뭐 내 옷 어디 있어? 나 배고파 밥 좀. 이거 지금 아내를 찾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가 막힌 외조인지 기혼 여성분들은 아실걸요. 네, 저는 알 것 같네요. 경험담 같은 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이었죠. 한지혜 씨가 정말 오랫도록 그토록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사실 이게요, 너무 오래되면 주변에서 얘기를 못 해요. 결혼 8년 차까지는 무슨 소식 있니? 혹시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8년 차를 넘어가니까 양가 부모님 누구도 이 결혼 후에 이 임신에 대한 소식을 묻지를 못했다 그래요. 심지어 친정엄마는 좀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임신 준비는 잘 돼가니? 병원 가봤어? 한약 먹었니?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친정어머니도 말도 못 꺼내고 조심스러우면서 이 부부를 보고 있었고 이 부부도 그래 아이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을 때 아기는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딸 키우는 점에 푹 빠졌다면서요. 맞습니다. 한지혜 씨 SNS에는요, 이 딸 윤슬양 사진으로 아주 가득한데요. 두 사람을 닮아서 굉장히 귀여운 이목구비, 그리고 애기들 왜 보면은 옆에서도 뒤에서도 보이는 그 통통한 볼살 너무 귀엽잖아요. 네. 이 볼살로 이 깜찍함을 정말 온몸으로 뿜어내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소가 저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9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유치가 나기 시작했다면서요. 배우 한지혜가 아니라 엄마 한지혜로서 아주 소중한 일상을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바로 알겠어요. 저건 나도 알겠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특징을 보니까 개그맨 남자분들은 한눈에 그 특징이 확 들어오는 면이 있지 않나 바로 알겠네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기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역시 2016년부터 매달 정기 후원을 통해서 사랑의 달팽이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도네이션 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누군지 거의 다 아시겠죠? 개그맨이죠? 네, 뭐. 야, 이거 성은 뭐- 박씨고. 네, 박씨고. 개그맨이고 우씨하고. 맞아요. 좋습니다. 다 아실 거 너무 쉬운, 제가 항상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네. 쉬운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모르는 0.01%에 비해서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요. 이분 연예계 대표 결혼자란 개그맨으로 뽑히는 그분 맞죠? 네. 자, 맞고요. 결혼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쭈구리로 불렸죠? 네, 그렇죠. 지금은 사짜 아내와 결혼하면서 그야말로 환골탈태, 정말 대단한 정말 사랑꾼으로 또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네. 뭐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다 같이 한번 외쳐보죠. 네. 개그맨 박명수 박명수 씨. 씨. 정답입니다. 맞죠? 의사 아내하고 결혼한 것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2008년 4월에 8살이나 어린 의사를 아내로 맞았는데 얼마나 박명수 씨가 좋았던지 결혼에 앞서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나이 40살을 앞두고 드디어 40살을 앞두고 결혼의 꼴이 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이 얼굴 표정이요. 감개무량, 심지어 눈가에 약간 막 눈물도 보이고 저는 그때 이 정도 막 기쁨을 넘어서서 마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남자처럼 그 감개무량하던 금메달 딴 얼굴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네, 박명수 씨 정말 능력자라는 생각이 든 게요. 의사 아내의 스펙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이 분으로 유명한데요. 일단 K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S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로 합격을 한 그런 재원이에요. 그런데 박명수 씨와의 아주 뜨거운 사랑 때문에 떠나기 3일 전에 미국행을 포기했을 정도로 아주 그 돈독한 애정을 자랑한 바 있습니다.
이게 저 박명수 씨의 지금은 처가지만 그때 입장에서는 내 딸이 존스 홉킨스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아주 탐탁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탐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결사 반대죠. 아. 아니 딸이 재원이면 굉장히 이 사위감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남다르고 내 딸 자체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남다르잖아요. 지금 미국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래서 부모님만 반대한 게 아니라 이 남매들도 막 자매들도 막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무려 14번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집안 반대도 이겨낼 수 없었던 두 분의 뜨거운 사랑. 아내분이 박명수 씨와 결혼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집안 반대를 확실하게 이겨낸 이 비결. 아내분이 박명수 씨를 많이 좋아했네요.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박명수의 아내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때 당시에 왜 미국으로 가지 않았어요? 물은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에 가는 것보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라고 하면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이 뭐 한 차례 연기가 됐었어요. 네. 그럼에도 뭐 축복석에 결혼을 올렸고. 근데 어떻게 박명수 씨가 굳게 닫힌 아내 부모님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네, 사실 이 아내의 부모님이요, 박명수 씨 직업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정말 지금 인기가 많아도 언제까지 수익을 벌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박명수 씨가 부모님을 만나서 마음을 얻었었던 두 가지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진솔함 그리고 진실함과 솔직함이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요. 내가 진실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다가갔더니 이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끝내 승낙을 해주시더라 라면서 남다른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박명수 씨가 결혼식에 축가를 본인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 제목이 바보에게 바보가.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바보에게 바보가라는 이 노래 가사를요, 시인 원태현 씨가 직접 썼어요. 이 박명수 씨에겐 정말 의미가 남다른 곡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태현 시인이 그 박명수 부부의 러브 스토리를 듣고 결혼 선물로 직접 작사를 해서 선물을 해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위한 그 글이었던 거예요. 당시 박명수 씨 역시 이 곡을 녹음을 하다가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몇 번을 녹음을 끊고 다시 녹음을 하는 등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해서 이제 결혼 14년 차가 됐고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면서요. 아이고야, 하루에 20통, 30통 문자를 보낸대요. 그리고 기념일에는 편지 쓰고 꽃다발 준비하고 결혼 14년 차 됐어도 이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박명수 씨. 아주 사랑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명수 씨의 아내분은 정말 억소리 나는 재테크의 여왕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전문가들도 인정한 투자의 귀재인데 2011년 9월에 서울 성북구에 한 건물을 29억 원에 삽니다.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싹 리모델링하고 그 유명한 S커피 별다방 딱 입점시켜서 2년 8개월 만에 47억 원에 매각했어요. 뭐 리모델링 비용 빼고 해도 최소 10억 원 이상을 번 거죠. 그렇죠. 2년 8개월 만에 3년도 안 돼서. 대단한 거죠. 첫 번째 투자에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멈출 수 없죠. 다음 그렇죠. 투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투자에서 자신감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이었는데요. 이번에도 S커피가 입점을 할 만한 그 건물을 딱 찾았대요.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 설해마을에 이 인근 건물을 88억 원에 하게 됩니다. 이 건물 역시 5층 규모로 깔끔하게 아주 예쁘게 신축을 이제 해서요. 1층에 아까 얘기한 그 별다방. S 전문 커피숍을 입점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5년 3개월 만에 아까 88억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173억. 173억에 매각을 하는데 사실 신축 비용을 이제 제외하고도 63억이 넘는 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정말 투자의 귀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배동에 S커피 자주 갔는데. 참 부럽네요. 근데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특별한 비법이나 비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그냥 운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배 아프죠. 근데 이 박명수 씨 아내분이 굉장히 꼼꼼하다 그래요. 어느 정도 꼼꼼하냐면 건물을 뭘 하나 사야 돼? 그러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심지어 1년 이상 조사를 한 뒤에 네.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하네요. 그 똑부러진 아내의 내조 덕분인지 다들 그래요. 박명수 씨가 결혼 이후에 일도 더 잘 풀리고 관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왜 결혼 후에 삶이 편안해진 분들이 정말 표정부터 다르더라고요. 박명수 씨가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혼 전에는 호통 개그, 야야야야 이런 개그 그리고 거성 이미지로 개그의 소재로 이 비호감이라는 소재를 썼어요. 그래서 비호감 캐릭터를 담당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정말 한층 부드러워진 인상으로 아내 바보, 딸 바보 면모로 더 넓은 팬층을 자랑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스타가 누구인 것 같냐라는 설문조사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명수 씨 참 웃을 일 많겠다 싶은 게 딸 민서양이 또 무용 장학생이라면서.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음악, 미술, 무용만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는데 세상에 그 전체에서 성적도 좋고 실기도 좋은 학생 딱 12명한테만 준다는 장학증서 2번이나 받았다고 그래요. 아내도 똑똑, 딸도 똑똑. 박명수 씨 웃을 일밖에 없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예계 4자 남편, 4자 부인 특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는 낮에 덥더라고요. 네, 날씨 정말 좋죠. 저도 오늘 오랜만에 외투를 벗고 정말 간편한 맨투맨 티셔츠 하나 입고 왔는데 오늘 이 완연한 봄 날씨 여러분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